가족의 밥상을 구원하라. 안녕하세요. 구원의 밥상 박지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구원의 밥상 함께해 주실 스페셜 닥터로는요. 대한 비타민 협회 회장이신 염창환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염창환 박사님이 특별히 저희 구원의 밥상을 다시 찾아주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말이 어원을 보게 되면 독일어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네, 그래서 이것이 결핍되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것이 결핍되면 노화도 빨리 오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이 된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3명 중에 2명은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일 것 같아. 수면 부족이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건데 놓치고 있는 거 그렇죠. 잠이다. 수면 부족. 그렇다면 대한수면학회 회장님이 나오셨을 거예요. 아, 예리한 지적이에요. 지상렬 씨가 유독 오늘 푸석푸석해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요. 수분 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분? 네, 이 가운데 정답이 나왔고요. 사실은 만약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만들고 그다음에 간이 쉬어서 결국 노폐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영양소 하나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질병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게 바로 뭐냐?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사실 이 비타민의 부족에 대해서 큰 병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비타민 C하고 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타민 없으면 죽는다는 건 너무 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닙니다. 비타민은 좀 예뻐지려고 우리가 그러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용이나 먹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졌어요. 그 왜 졌냐 하면 그분들이 괴질이 돌았거든요. 그 괴질이 뭐냐면 계열병이었어요. C. 네, 그래서 C 부족해서 죽었고요. 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게 결국 오. 비타민이었네요. 특히 겨울철에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겨울철은 햇빛도 없고 뭐 과일과 채소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많이 생기죠. 맞아.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좀 예뻐지고 겨울에는 못생겨지고 그래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들어가 있어. 예빈 씨의 활발한 방송 활동을 위해서라도 오늘 정말 비타민의 비밀을 저희가 밝혀내야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비타민 같은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봐야겠죠. 예. 가족들의 밥상 때문에 특히 비타민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이분은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반쪽, 반쪽, 반쪽 때문일까? 오늘 이상하셔. 이상해 오늘. 무슨 전염병인가요, 오늘? 배질이 돌았나요, 지금? 저도 비타민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네, 여러분 90년대 정말 귀여움의 아이콘이셨죠. 황혜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 예. 90년대 인기 그룹 투투의 시크 요정에서 방송이면 방송, 사업이면 사업, 또 육아면 육아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만능 슈퍼맘이죠. 황혜영 씨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황혜영 씨 하면 참 옛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게 황혜영 씨 그 헤어스타일이 정말 인기였잖아요. 그 이렇게 생긴 단발 그거 하고 다니다가 선도부에 많이 걸렸거든요. 제가. 뒤에는 짧고 앞에는 길게 하는. 이렇게 뒤에 파는 거요. 상고 단발이라고. 상고 단발. 네. 짧게 해갖고 이제 요즘 뽕단발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귀엽고 인형같이 생긴 황혜영 씨는 노래 부를 땐 또 묻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네. 특이했던 거지.
네, 근데 그 표정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아.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웃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네. 뭐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말라고 말, 했죠. 예, 회사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캐릭터가 그렇게 잡혀갖고 예.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저도 황혜영 씨가 하도 그 무표정하고 그리고 또 워낙 인형같이 생겨가지고 등허리에 건전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인형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예측 좀 되살리게 리드 한번 해주세요. 앞부분. 그럼 황혜영 씨 같은 이렇게 쫙 나오게. 야, 예. 되실래나? 네가 가져간 나의 만족 네. 때문인가 그래서 이어서.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너에겐 변명처럼 들리겠지. 저 표정. 널 보내는 항상 널 보내는 항상 난 혼자였는데. 비타민 부족 같아요. 갑자기 졸려지네요. 20년 전에. 아, 20년 전. 진짜 많이 따라했거든요. 진짜 많이 따라했지. 조그만 미니 가방 이거.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떠세요? 옆에서 직접. 가슴이 되게 떨려요. 진짜. 아니 근데 뭐 하시는 왜 혼자 귀가 빨개졌냐고요? 무슨 생각하셨길래? 저희 때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아니 그럼요. 아유, 앞에 감사합니다. 책받침을 갖고 네. 다녔잖아요. 그렇죠. 앞에 황혜영, 뒤에 김지연. 예. 아니 엊그제 쌍둥이 낳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네. 쌍둥이들 많이 컸나요? 네, 이제 지금 22개월 됐어요. 제가 쌍둥이를 41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쌍둥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체력이 너무 많이 딸려요, 정말. 일하고 육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직접 좀 부엌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아기들 음식이나 이런 건 직접 제가 장도 직접 보고 재료도 직접 고르고 직접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귀하게 얻은 쌍둥이인 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엌 살림에도. 오늘 주제가 비타민입니다. 네. 비타민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으세요? 평소엔 뭐 피부나 뭐 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타민을 꼭 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나에 다 뭉쳐있는 종합 비타민 먹어야 되겠다. 좀 그런 것도 좀. 종합 비타민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필요한 것처럼. 네. 자, 모든 주부들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밥상은 차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 가족의 밥상이 비타민으로부터 안전한 건지 저희가 오늘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맘 황혜영 씨의 실제 밥상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후전에 담아봤습니다. 시작부터 화려한데요. 피로. 아, 엄마 닮았네. 애기들. 엄마 닮았네. 지금 광고 촬영 때문에 지금 장소 이동하고 있고요. 쇼핑몰도 하고 광고도 찍고 쌍둥이도 키우고 하느라고 하루가 좀 모자르게 생활하고 있어요. 마스크팩 CF 찍었어요? 우와. 여전해. 야, 뭐 피부는 비타민이 충분히 보이시는데. 피부 좋으시네. 자외선차단제가 함유되어 있는 리퀴드인데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자외선차단제는 꼭 바르고요. 밖에 또 촬영하고 이럴 때는 특히나 2~3시간에 한 번씩은 꼭 덧바르는 편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름이 많이 생기고. 자외선에.
고구마. 아무래도 밖에 나오면 이동도 많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갖고 다니면서 챙겨 먹으려고 해요. 하루에 스케줄이 저희 많으면은 제일 많았던 한 12개도 있었어요. 거의 정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서울 오고 이랬던 날도 많으니까 또 그게 계속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뭐 뇌수막종이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뇌 쪽에 있으면 제거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손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서 평생 이제 같이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이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챙기게 되더라고요. 종합 비타민. 음식을 좀 자주 먹고 꼭 챙겨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중간에 뭔가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비타민은 좀 챙겨 먹고 있어요. 잘 챙겨 다니시네요. 근데 여러 가지는 네. 못 먹겠고 그래서 딱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못 먹겠어요. 여러 개. 물을 많이 드시네. 미네랄. 제가 하루에 2리터를 목표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500ml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개를 먹어야 돼요. 일단 2개, 3개. 물가방이야. 딱 저렇게 하루에 딱 저렇게 돼.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일단 배변 활동이 굉장히 좋아져요. 피부나 이런 게 건조한 게 굉장히 덜한 거를 느끼겠어요. 쌍둥이 많이 컸네요. 많이 컸다. 되게 많이 컸다, 진짜. 엄마 닮았네. 얘가 김대정이고요. 얘가 김대용이에요. 저희 남편이 여기 있네요. 그 집이 키즈 카페가 됐어요. 그러네. 아이들 키우다 그럼 보면. 애들 생기면 집안이 온통 아이들용이 돼버려요. 자, 아이들이 노는 사이 엄마가 분주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먹을 거 아니고요. 저희 애기들 먹을 거예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편식은 안 하는 사람인가? 네, 저희 아기들은 채소나 이런 것도 잘 먹고, 편식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물에 데쳐주면 야채가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데쳐주면 좀 말랑말랑해지고 비타민도 더 풍부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물에 한 번씩 데쳐주면 잘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나씩 먹고. 식성도 길들이기 나름이야. 저거 웬만한 애들 안 먹는데. 야, 저 콩인가? 네, 안 먹는데 어렸을 때 진짜. 고기는 이유식 때부터 먹었고요. 지금 저희가 22개월이라서 한 하루에 50g 정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현대식 엄마들이야 뭐 애들 먹는 것도 그람수 따져가면서. 그러니까요. 야, 진짜 정성 가득 밥상이네요. 엄마 먹을까? 뭐 좀 먹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이 거 여기 있잖아. 바꿔줘. 알았어, 바꿔. 응. 콩?
엄마 코 이렇게 큰 코 먹을 거야. 오, 아유 예뻐라. 당근코. 당근 잘 안 먹는데, 아이들이. 당근을 너무 좋아해. 흥미도 당근. 다행이다. 토끼가 당근 좋아해. 꼭 먹어야 되는 게 밥하고 고기, 채소, 과일. 그렇게는 다 골고루 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39살에 하고 저희 아이들을 41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산이거든요. 노산에 초산, 그 다음에 다태아,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6개월 됐을 때 제가 자궁수칙이 왔어요. 조기 진통이 오는 건데 6개월이면 아기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아기가 나오면 아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주사를 계속 꽂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태아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산모한테 부작용이 와요. 그게 이제 폐부종이 와요. 폐에 물이 차게 되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숨쉬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돼,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는 거죠. 하루라도 이제 배 안에서 아이를 더 갖고 있으려고 이제 버티는 거죠. 이제. 채소하고 과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과일 냉장고 엄청 한번 많죠. 볼까요? 여기는 과일. 여기는 이제 야채.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카메라 온다고 아주 정리를 싹 해놨네. 야, 많이 정리하셨는데? 아니, 진짜 과일 채소 전용이네요, 냉장고가. 네, 과일하고 채소만 저기에는 들어있어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박스로. 이게 원래는 2박스 왔었는데 한 박스 다 먹고 한 박스만 남은 거예요.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씩 장을 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건 뭐 장터 수준입니다. 네. 슈퍼마켓이야. 야, 저 정도면 코끼리가 먹어도 되겠는데? 식당이? 오, 애들이 식성이 근데 정말 좋은 모양이다. 골고루 있어요. 종류대로.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이 많이 풍부하다고 하고 위장이나 이런 데도 장에도 또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또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골고루 해야 되니까. 아유, 뭐, 괜히 나오셨네. 다 안 해. 요새 뭐 집집마다 거의 약국 수준이니까. 저건 뭐예요? 이거는 과일성 유산균이에요, 애기들. 장에 좋고요. 그리고 변비가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금방.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뭐 계속 먹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봐야 돼요. 맛있어? 맛있어.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되는 그 식품군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먹으려면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누구세요? 노란 배추 있잖아요. 노란 배추에다 를 넣고 그거 쌈장 해갖고 싸먹는 거 좋아해요. 영양소도 좋고 비타민이 많이 풍부하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요. 배추 안에 뭘 넣으시길래? 보쌈 아닌가, 뭐? 보쌈. 불고기? 고기인가? 감자요?
배추에 감자탕 먹어. 아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정말. 감자를 고기 넣어서 드세요? 네, 고기 싸 먹을 줄 알았죠. 저는 예, 감자를 노란 배추에다가 싸서 먹는 걸 좋아해요. 잘 먹어요, 이렇게. 아니 고기를 놔두시고 고기는 그냥 고기로 먹는 거고. 한장을 넣고 먹는 거예요. 감자만 먹으면 약간 좀 퍽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추랑 같이 먹으면 배추에서 약간 이제 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삭한 맛도 있고 별미예요. 매력 있어요.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좀 내가 내 몸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먹는 것도 잘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건강이 또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아이들한테도 골고루 잘 챙겨서 먹이고 싶어요. 똑소리 나는 황혜영 씨의 생활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의외로 정말 살림을 똑소리 나게 잘하지 않았나. 외모만큼이나 그죠? 이야. 네. 방송 안 와도 그렇게 차려 먹어요? 교육을 되게 하시는데요? 아니 이제 제가 사실 고구마 감자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과일 야채는 좀 끊이지 않게 네. 집에 좀 많이 사실 냉장고를 안 봤으면 연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채소, 과일 전용 냉장고에 네. 꽉꽉 채워 놓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쪽으로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저희가 황혜영 씨의 밥상을 한번 이 자리에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부부의 밥상과 아이들의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는데요. 뭐 된장국에 브로콜리, 당근 삶은 거, 고기, 그리고 김치부터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유아용 비타민제까지. 저도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 밥상에 먼저 눈이 가네요. 전영주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완벽한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 챙겨주셨고 또 단백질이 필요한데 성장에 된장찌개, 소고기, 뭐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물김치, 무나물, 뭐 당근에 심지어 브로콜리까지 비타민C를 완벽하게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면역력도 강하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쌍둥이들 보니까 봤지만 저 콩, 뭐 브로콜리, 저 당근 어렸을 때 다 골라내고 안 먹거든요. 이게 이유식 기간에 엄마가 신경 써서 꾸준히 먹이면 아이들이 잘 먹어요. 근데 애기들이 잘 먹는 거 보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식이 습관을 들일 때부터 우리 황혜영 씨가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단백질 섭취가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요거트에 유산균까지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엄청 깐깐한 엄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창훈 박사님, 네. 어른들의 비타민과 아이들의 비타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인은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노화의 방지라든지 질병 예방의 목적을 두고 비타민을 먹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발달,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을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깐깐한 쌍둥이 엄마, 과연 아이들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건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부부 밥상 한번 진단 들어가 볼까요? 근데 황혜영 씨 얼굴이 브런치 식당에서 레스토랑 먹게 스타일이에요. 생겼는데 보아하니까 무슨 고추 장아찌, 깻잎 장아찌, 완전 우엉에다가 아주 털털한가 봐요, 식성이. 굉장히 이런 식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장아찌 같은 거 좋아하고 김치도 묵은지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처음에 이제 만나갖고 고민을 했대요. 이제 밥을 먹자 했는데 시골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하시겠죠. 진짜 처음에. 완전 땡큐지. 근데 저기요 저 연어로 출발하시죠? 이러면 피곤하거든. 황혜영 씨 식단에 보면 종합 비타민제인지 어떤 약이 있어요, 약제가. 근데 남편 거는 없고 오히려 몸에 나쁜 술만 있어요. 이건 나쁘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저희 남편은 저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걸 먹으라고 챙겨줘도 밥이 보약이라고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이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랑 스타일이 제일 똑같네. 싫어하는 발언. 아니 근데 황혜영 씨 네. 복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털털해요. 근데 아무래도 예. 또
저희 건강도 중요하지만 남편 건강도 또 중요하니까 아이고, 그럼. 비타민제를 좀 챙겨서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안 먹어도 된다고.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술을 또 털털한 사람들이 오래 하니까. 살아요. 예. 저는 사실 제일 눈길이 갔던 게, 전 사실 찐감자를 잘 안 먹는데, 그리고 쌈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찐감자랑 쌈을 같이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아니 드시는 데는? 일단은 저 사실 어릴 때 제가 강원도라서 저희 동네에선 저렇게 많이 먹었어요. 밭에 앉아서도 드시고. 네, 실제로 드셨던 밭에 식당인데, 어릴 앉아서. 때부터. 밭에 앉아서. 네, 밭에 앉아서 많이 드시고. 그게 맛있더래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쌈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먹었고, 쌈을 싸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저는 저게 이제 영양소 때문에 먹기 시작한 것보다 맛이 있어서 먹기 시작한 건데, 이제 저게 이제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먹던 네, 그 맛 네. 때문에. 일단 맛있어서 드시는 거면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면 더 좋겠죠. 진단 들어갑니다. 그 강원도에 쭈그리고 앉아서 싸먹었던 그 배추, 감자 쌈을 저는 비타민 쌈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는 땅 속에 있는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지도 않은데. 그렇죠. 신맛이 전혀 없는데 비타민 C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사과의 비타민 C보다 3배 정도 많은 양이 있고요. 네, 그거를 배추에 또 쌌잖아요. 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하고 합해져서 비타민의 부고, 그러니까 쌈밥의 왕. 처음 알았어요. 황혜영 씨는 저 비타민 덩어리네, 그냥. 아니 진짜 이 와. 감자가 비타민 C가 많으면 고구마는 네, 고구마 친 거 어떤가요? 고구마 치고도 그 웬만한 채소나 과일만큼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어머. 고구마는 이제 우리가 왜 칼륨도 많고 섬유소가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고구마를 먹는 거, 감자를 먹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이 비타민 C는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것은 가열을 하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손실이 돼버리니까 먹지 못하는 게 되는 건데 이 감자나 고구마에 있는 비타민 C는 그 전분이 싸고 있어서 가열을 해서 푹 삶아도 비타민 C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자 쌈밥 그 맛이 궁금해서 먹어보고 진짜. 싶은데 오늘 쌈밥 마니아 황혜영 씨를 위해서 우리 유성남 셰프님이 아주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쌈밥 하면 또 최고의 그 중요한 그 메인이 뭡니까? 쌈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네. 황혜영 씨를 위해서 특별한 그 쌈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쌈장을 잘 만들면은 사실은 10가지 반찬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만능 비타민 쌈장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황혜영 씨께서요 굉장히 많이 즐겨 드시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쌈장 하면 염분이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비법을 공개해 드리는 거는 염분도 좀 낮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 굉장히 2배 이상 많고 이런 특별한 거를 갖다가 제가 좀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주 재료부터 만나볼까요? 네, 비타민 쌈장에는요 우선 일반적인 그 쌈장하고 차이가 있다라면은 토마토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토마토 쌈장은 처음인데. 그렇죠. 또 오늘 뭐 좋은데요. 남자 토마토, 여자 토마토. 다 알고 토마토 옷을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예. 보리쌀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근데 보리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당뇨 관련돼서 혈당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이제 곡류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보리쌀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비타민도 좀 보완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염분을 좀 낮춰주는, 염도를 낮춰주는 그 주된 식재료도 박사님 다 됐어요. 예, 입으로 하더니.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요, 물론 비타민도 있지만 그런 풍미라든지 아니면 씹히는 질감 같은 걸 좋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늘하고 뭐 양파 다진 거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부터 이제 좀 손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우선 그 칼집을 좀 내가지고 껍질을 좀 제거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토마토를 갖다가 좀 충분히 볶아서 신맛하고 수분을 좀 날려줘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냄비에다가요, 살짝 데쳐내서 껍질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마토 껍질이 가열이 됐을 때 보면 되게 질겨요, 비밀처럼. 그래서 끓는 물에다 한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를
데쳤다가 사실 얼음물에 넣어주면요 네. 껍질이 훌훌 잘 벗겨져요. 네. 그래서 껍질을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식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5초에서 뭐 한 20초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살짝 데치기. 네. 오, 벌써 이렇게 껍질이 일어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껍질 좀 술술 벗겨내시고요. 오, 잘 벗겨진다. 네. 그 다음에 꼭지만 좀 칼로 좀 파내고요. 토마토는 씨가 신맛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육만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꼭지 빼내시고 아, 씨도 제거. 씨도 제거를 하고 나서 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프라이팬에다가 마늘을 좀 소량 넣어주시고요. 마늘이요? 양파 다진 것도 양파 좀 괜찮아요? 넣어주세요. 네,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 마늘하고 양파를 좀 넣는 이유가 있어요.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오일에다 충분히 볶아주게 되면 단맛이 많아져요. 아. 그 상대적으로 그 단맛이 나는 거는 토마토의 신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양파와 마늘로 단맛을 더해주고요. 네, 보통 그리고 마늘은 나서 금방 색깔이 예민이 노릇노릇하게 귀엽지. 색깔이 나면서 그 볶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토마토를 토마토를 바르고. 넣어주세요. 토마토 과육을. 근데 토마토 쌈장 상하이 가세요? 저는 사실 쌈장은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어보긴 네. 했는데 토마토는 굉장히 좀 생소해요. 생소하시죠? 네. 우리가 좀 살림 좀 한다면 견과류까지는 좀 넣어보거든요. 근데 토마토는 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지난번에 이왕표 씨가 그 된장찌개 토마토를 넣어서 맞아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랬나? 쌈장도 된장과 토마토 맛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약간의 신맛이 조금 생기는데요. 사실 토마토를 이렇게 볶다 보면 그 신맛이 많이 빠지게 돼요. 자, 요거 토마토는 조금 그 오랫동안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좀 볶고 있을까요? 줄여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불려놓은 보리쌀을 또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영주 교수님, 토마토는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는 좀 높아지죠?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율이 증가되고 리코펜, 베타카로틴 성분도 더 흡수가 증가되어서 지금 만능 쌈장이 영양 쌈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된장이나 왜 쌈장에 약간 짠맛, 그 나트륨을 걱정하시는데 지금 토마토의 칼륨이 잘 제거해 줄 수 있고, 네. 보리쌀에도 지금 뭐 섬유소, 칼륨 성분이 많아서 그렇겠다. 네, 완전한 영양 쌈장이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에서 저 쌈장 만들어 놓으면 며칠이나 먹을 수 있는지가 사실 쌈장 자체가요. 그 염도가 좀 있기 때문에 밀봉만 잘 된다라면은요. 한 뭐 2주 정도 가까이. 네, 2주에 한 번만 만들면 뭐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죠. 자, 그 사이에 제가 표고버섯 불려놓은 것도 조금 손질을 좀 해놓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 말린 겨는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려놨다 쓰시는데 씹는 맛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썰어 넣으시는 게 좋고요. 씹히는 게 좀 없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갈아서 말린 거를 파우더 형태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 같은 경우는요. 좀 식감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따내시고요. 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쌀을 살짝 볶아주고 있는데요. 약간 수분을 넣으셔야지 보리쌀이 잘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시마 육수 같은 걸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정수물 같은 거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자, 보리쌀을 갖다가 처음에 보면은요. 물을 안 넣고 볶은 이유는 있어요. 고소한 맛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익을 수 있도록 수분을 넣고 살짝 조금 더 볶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볶아진 토마토 으깬 거 있죠? 요거를 갖다 같이 넣어주세요. 보통다가 와, 그렇게만 먹으면 맛있겠다. 완전 그 토마토 보리쌀 리조또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다진 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요 단계에서 된장을 네. 집에 있는 집된장. 네, 된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집된장이죠. 네. 기호에 따라서 좀 매운맛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이나 아니면 청양고추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요. 네. 매콤하게 만드셔도 돼요. 일단은 뭐 보리쌀하고 토마토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염도를 많이 좀 낮춰주게 되죠. 그리고 고추라든지 고추잎을 갖다가 네. 다져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익게 되면 토마토 들어간 느낌이 거의 없어지죠. 그냥 먹으면 되겠네.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궁금한데? 아, 진짜야. 비빔밥이야. 근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 그렇죠. 그냥 밥이죠. 안 짜요? 된장 비빔밥 좀 짜게 비빈 것 같아요. 그냥 요거 그대로 노란 배추에 그냥 잔뜩 넣어서 먹고 싶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비타민 맞는 쌈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찐감자 배추쌈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너무 맛있겠다. Take some ripe and fresh tomatoes, put them in the bowl with oil. As the onions strong and tasty on the stove you lay.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감자에다가 쌈을 싸 먹어보네요. 쌈장 듬뿍 올리고 맛있어요. 한번 봐봐야겠어. 어떠세요? 어떤 맛이야? 오, 너 되게 고소하네. 응?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거 뭐야? 오. 어떠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감자는 부드럽고 배추가 아삭아삭하면서 네. 보리쌀이 통통통통 튀기면서 그 표고버섯 씹히는 네. 식감이 아주 예술이네요. 쌈장도 굉장히 안 짜고 맛있어요. 토마토 맛이 따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니 진짜 저는 놀란 게 너무 고소해요. 표고버섯 향도 너무 네. 좋고 맛있어요. 네. 우리 남편 죽었어.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찌고야 찌고. 네. 영창환 박사님 보시기에 비타민 쌈장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까요? 네, 비타민 쌈장이라고 충분히 이름 붙일만 한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건 표고버섯까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고버섯 중에서도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쌈장을 통해서 즐겨 쌈밥을 먹게 된다면은 우리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좀 구수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비타민 쌈장 만들어서 맛있게 쌈밥 먹어봤는데요. 사실 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챙기면 좋겠지만 너무 바빠서 혹은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못 챙기시는 분들이 사실 비타민제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이 시간에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제 드시고 계세요? 어떻게 드세요? 유일하게 먹는 게 비타민 C인데 그게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C가 뭐 사정없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C는 술 많이 먹은 날은 4알, 좀 어지간히 먹은 날은 2알, 뭐 생각나면 먹어요, 그것도. 혹시 술을 드셔도 좋은 안주를 먹으면 비타민 파괴나 빠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진 않을까요? 그 파괴나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충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술을 먹다든지 담배를 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간에서 우리가 해독을 할 때 결국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하고 채소를 술 먹을 때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낫죠. 아니 근데 저는 비타민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낙천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뇌 자체가 비타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예, 암만 좋은 거를 먹으면서도 쓴데 그거 억지로 먹으면서 그게 약이 될까요? 스트레스 받는데 달콤한 게 약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남성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남자가 뭐 귀찮게 비타민을 약으로 챙겨 먹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사님? 말 그대로 진짜 그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은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상렬 씨처럼 술을 좋아하게 되면은 술만큼 또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상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을 그 술 먹을 때 더 많이 챙겨 먹는 게 바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럼 술 먹고 말 더듬는 게 그게 비타민 빠져나가죠. 맞아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협회 회장님께서는 과연 비타민을 얼마나 드시고 어떻게 드실지 진짜 궁금하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식사도 하지만은요.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먹는데 대표적인 이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이제 6g 정도를 먹어요. 6,000mg? 6,000mg? 네. 요새 1000ml가 대세잖아요, 그죠? 보통 많아봤자 먹어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1000ml 그걸 6개를 먹는다고? 저 같은 경우 뭐 진짜 감기를 걸렸거나 뭐 하면은 용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네. 근데 하루에 권장량 이상을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초과해서 드시는 거 아닌가요? 하루에 권장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mg이거든요. 그거는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이에요. 우리가 괴혈병만 예방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시대만 해도 보통 40세가 평균 연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많은 양의 비타민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옵티말 용량이라고 갖고 최종의 몸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저한테는 6g 정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1g이 거기에 적정 용량일 수 있어요. 10년에는 한 몇만 미리 드시겠어요? 그거는 몰라요. 10년에 비타민 C로 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약국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가지 이제 고용량에 대해서 하나 주의사항을 얘기할 건데 비타민 C를 일정하게 주는 게 조산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수용성인 비타민 C도 임신 중에는 너무 고용량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톡식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량 요법은 임신 중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장님, 임신 중에 조심하세요. 예? 너무 많이 드시니까. 임신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고용량이란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의 필요한 용량 이상을 먹을 때 고용량이라고 하는 거지. 음식도 똑같아요. 몸무게 100kg를 유지하는 사람이 칼로리를 정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먹는 만큼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비타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근데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비타민 C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비타민 C는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C가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가서 노란색.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하얀지를 또 보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말 그대로 넣었을 때 100% 물에 녹아야 돼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건 결국은 첨가물이라든지 부용물이라든지 다른 거라는 거죠.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그래요? 금방 녹네요. 넣자마자. 비타민 C가 항상 노란색인 줄 지금까지 알고 살았어요. 똑같아요. 비타민 이거는 이제 100% 비타민 C니까 이렇게 되고 본인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 C를 한번 물에 녹여보세요. 발포 비타민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발포 비타민 보통 4.5g인데 그중에 비타민 C는 1g이에요. 3.5g이 첨가물이에요. 그중에 많은 포션을 찾는 게 나트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포 비타민을 매일같이 먹는 분이 나중에 그 고혈압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시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사 먹는 비타민 음료도 많잖아요. 시중에 파는 비타민 음료는 사실은 거의 비타민이 없죠. 그냥 무늬만 비타민을 넣고요. 사실은 말 그대로 비타민은 햇빛이라든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런데 일부 비타민 중에 이제 갈색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식품영양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것만 비타민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색병은 파괴를 좀 막아주는군요. 신 거 있잖아요. 뭐 레몬, 뭐 오렌지. 이렇게 그 신맛 나는 게 그 비타민 C가 많은 거죠? 신맛 나는 과일도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씌어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맛이 전혀 없는 황혜영 씨가 즐기시는 고구마와 감자에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의 대표 식품이 레몬인데 오히려 매운맛을 내는 뭐 고추, 뭐 피망, 파프리카가 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매생이, 뭐 김과 같은 해조류, 뭐 녹조류들에도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밥상에 풍성하게 채소 과일이나 한 접시씩은 좀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고의 비타민 밥상 황혜영 씨의 비타민 점수가 더 높아지시라고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선물 나와주세요. 여보. 여보. 그녀뿐 나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생겼네. 하정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쑥스러운데 하정우인 줄 알았어.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내 황혜영 씨의 최고의 비타민 김정란입니다. 매력있어. 툭툭 끊기면서 매력있어. 아니, 아까 진짜인지 증언을 좀 들어보죠. 정말 인간 비타민이 되어주고 계신 게 맞는지. 황혜영 씨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같은 남자끼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아내를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달 어린 남편을 데리고 연하의 남편이셨어요? 아니, 근데 황혜영 씨가 너무 동안이시니까 솔직히 손해를 좀 보시잖아요. 다 연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살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려니. 근데 이제 이 흰머리가 이제 또 이렇게 멋있다고 계속 해주니까 그냥 멋있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왠지 브릿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요리 솜씨, 솔직히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와이프가 뭘 이렇게 음식을 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면 잘할 한 스타일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한 8, 90점은 되고. 저희 남편 얘기랑 비슷하네요. 안 해서 그렇지 참은 맛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레시피를 받고 국을 한 5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왜? 하루에? 네. 아니 우리가 이제 매일 못 하니까 그걸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계속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아니 좀 뒤에서 저희가 그 밥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분 언급이 많이 됐어요. 네. 귀가 좀 근질근질 하셨죠? 아, 제가 뭐 더 문제라고 하는데 참, 뭐 저기 뭐 소주, 뭐 맥주, 뭐 이런 네. 아니 뭐 양이 어느 정도예요, 주량이? 한 번씩 먹으면 하루에 소주 폭탄주 뭐 한 50잔씩. 용량이 저희 용량이네. 지금은 한 10분의 1보다도 더 줄였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그게 되시는 거는 이제. 어느 날인가 와이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문자를 바로 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 밀당. 근데 갑자기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마신다 딱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뭐 놓칠 것 같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첫인상이 또 어떻게 느꼈는지. 첫인상은 좀 새침해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건방지고 뭐 이런 아니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끼고 걷는 게 이렇게 또 몸을 이렇게 꼿꼿이 세워가지고 걷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니 선글라스도 안 벗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럴 수 있지. 여자분도 있어요. 당연하지. 황혜영 씨는 근데 왜 선글라스도 안 벗고 아니, 이렇게? 사실 제가 얼굴에 비타민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얼굴에도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크서클이 좀 이렇게 심했었어요, 그때. 저도 처음 맞아봤는데 그런 비타민 주사를 맞았는데 정말 이 한쪽 눈이 정말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었네요, 멍이 주사에. 이렇게 맞은 이제 것처럼. 눈탱이, 밤탱이. 네, 정말 눈탱이 밤탱이 됐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벗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한 30분 있다가 못 참겠다고 이렇게 벗고서 그냥 안 나는. 그 전용 다리였는데 하고는 있었어요. 그 멍든 눈을 보면서 어떻게 인상이 또 어땠는지. 눈 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고 소주 마시고 막 이러니까 뭐. 털털아. 예. 네. 아니 근데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박사님 어떠세요? 뭐 마늘 주사다, 뭐 비타민 주사다, 뭐 신데렐라 네. 주사다, 뭐 네. 배곡 주사는 뭐야 또? 배곡 주사는 피부가 하얘지는 주사. 아, 그 배곡 주사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맞으려고 배가. 병원에 가시면 이제 주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마늘 주사 있잖아요. 마늘 주사는 뭐냐면 비타민 B1인데 우리가 운동할 때 젖산이 쌓여요. 그때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맞는 게 마늘 주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술 많이 먹었은 다음에 간 해독을 위해서 맞는 주사가 감초 주사라든지 그런 게 있고 피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배곡 주사, 뭐 비연제 주사, 뭐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비타민을 맞는데 비타민은 대부분 부작용은 없어요. 딱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비타민 B1 맞는 사람 중에 일부에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사람. 어떻게? 알러지 어떻게 그러면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숨이 갑자기 차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황혜영 씨가 VCR에서 뇌수막종? 근데 그건 두 분이 결혼 전에 나타난 거예요? 결혼 후에? 결혼 전이에요. 전이지.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아, 연애할 때? 네, 그 눈탱이 밤탱이 된 그날 이후에 한 2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네. 어디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어지럽고 좀 두통도 좀 있고 심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못 들겠어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대놓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러면 뇌수막종이 심해지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이제 뇌를 신경을 건드리니까 실명이나 이제 마비,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제 중이셨으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저는 그날이 딱 생각이 나는데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MRI를 찍었는데 그걸 이제 결과를 보러 간다 그러길래 아니 뭐
전화 한번 해주라. 이렇게 무슨 어떤 결과인지 이제 궁금해서 그랬는데 전화가 없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아니 병원 갔다 왔냐 그랬더니 병원이라고.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착 가라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아니 근데 왜 아직까지 병원이냐 그랬더니 그냥 앉아 있대요. 뭐래냐 그랬더니 뇌종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갖고 간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나갈 거다. 병원에서 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집에 갈 거다. 그래가지고 누구 만날 상황이 아니지,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저를 밀어내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쪽 의리가 있다고. 의리가 있는 사람의 판단이고 행동이야. 그러면서 또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 날짜는 잡았었거든요. 그 연락 끊기 전에. 궁금하지. 근데 수술 날이 이제 내일인데 연락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또 이 남자의 이렇게 약간의 자존심 그렇지, 뭐 이런 게 그렇지.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도 안 하냐. 그래갖고 아니 뭐 헤어졌는데 뭘 전화냐. 아니 그러니까 밀쳐낸다고 진짜 가냐고. 가만히 잘하는 마음으로 밀어낼 때 진짜 밀려난 거야. 요게 여자 마음이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갔죠. 그래갖고 수술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39에 뇌종양 걸린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병수발을 할 수밖에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뇌종양 있는데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러길래 고백할 게 있다. 나는 신장이 한 개다. 사회 처음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초음파하는데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들어본 적 없냐고 그러길래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건가 그러시더니 신장이 한 개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요? 신장이 선천적으로 하나.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신장이 한 개라는데요. 그렇지,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너 한 개야. 뭐 안 알려줬구나.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아버님이 걱정할까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일반인의 신장 크기보다 3배 정도 된대요. 네, 오늘 어쨌든 뇌수막종에 걸린 여자와 신장이 하나인 남자의 화제한 러브스토리를 화장이다. 네. 생연분이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 끝에 결혼에 골인하셨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임신하시고 네. 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임신이 또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매달 기대를 했다가 매달 실망을 하고 상심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도 또 많이 또 울기도 또 많이 울고 또 병원에서 사실 시험관하기도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체력으로는 시험관하기를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시험관도 안 된다고 뭐 그랬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좀 이게 마음 가볍게 들어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뭐 둘이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쌓였던 게 이게 터진 것 같아요. 네. 나도 여잔데 애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울길래 다음날 몸도 안 좋다는데 보약이나 지어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그 이제 보약 지어 먹고 사실 마음을 좀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죠. 거의. 아니 그러면 쌍둥이가 자연인식으로 생긴 거예요? 복덩이네. 그날 갑자기 휴대폰으로 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게 이게 몇 줄이 임신인지 제가 몰랐어가지고 비어야 되죠. 이게 뭐지 보여야 되는 그랬는데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보낸 거는 뭔가 좋은 거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쌍둥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23주 차 때 제가 자궁 수출이 왔어요. 조기 진통이 오는 거잖아요. 진통이 곧 자궁. 네. 진통을 빨리 하게 되면 아기가 빨리 나올 수밖에 네네. 없는데 23주에서 24주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또 일찍 나온다 하더라도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23주째 저 자궁 수축 오면서 응급실로 병원으로 갔다가 이제 바로 입원을 했는데 그 자궁 수축 억제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맞으면 5분 정도가 있으면 정말 사지가 떨려요. 정말 이게 덜덜덜 떨려요. 그 부작용이 그냥 있어요. 있는 겁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 신계 항진 증상이라 그래서요. 막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도 애한테는 괜찮나? 애기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한테는 지켜주는 건데 엄마의 몸은 말도 못하기 힘든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약을 48시간 이상은 잘 권고하지 않아요. 길게 쓰면 엄마 몸에 너무 아까 폐에 물이 찼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끊어야 되는데 23주에 조기 진통이 시작되셨는데 그럼 아기는 몇 주에? 저는 35주에 낳았어요. 와, 오래 지킨 거 아니에요, 아기를. 주사를 맞으면서 계속 네, 그 주사기를 버텼군요. 꽂고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와, 독하다. 진짜.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또 가슴이 아팠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보고 왜 일을 왜 그만둬? 네가 애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계속 누워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대소변을 이제 거기 침대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몸이 떨리고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보조 침대에서 자는데 새벽 한 서너 시쯤 됐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이 막 이 안에서 태동이 심해가지고 근데 갖고 와이프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오성애라는 혼자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데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아는 척을 못하겠더라고요. 깬 척을 못하고 그냥 자는 척 하셨어요. 예.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귀한 아들 둘을 보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은 배부르시겠어요. 기적 같은 그리고 일입니다. 진짜. 여자들은 보면 그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처녀 몸매를 유지하는지 그런 시절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싱싱하고 날씬하시고 너무 예쁘세요. 살은 안 찌셨어요? 임신했을 때 20kg가 불었었어요. 그렇지. 근데 20kg는 하나 있을 때 20kg 정도 부는데 원래 불인데도 몸무게가 40kg인데 20kg가 불었더니 근데 2배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50%가 이렇게 20kg가 붓고 그리고 이제 임신했을 때는 이제 정말 다리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정말 코끼리 다리 같았어요. 진짜로 발목이나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부었다가 잠을 못 자고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빠졌어요. 살이 그냥. 그냥 쭉 빠졌어요? 네, 그냥 빠졌어요. 둘이니까. 살은 빠졌는데 임신 전 때보다 체력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연 박사님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비타민 C의 섭취량을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육아가 한창으로 힘들 때는 피로한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피로의 가장 대표적인 주 원인이 비타민 C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타민 C를 조금 더 열심히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창피하다. 이런 같은 비타민을 만나 유명을 많이 쓰고 있어요. 비타민 C가 귤보다도 더 들어있다고 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잘라내시고 여기다 양념장만 부으면 끝 아니에요? 저 동네 바보도 하겠는데요? 주먹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쌍둥이들을 위한 식단 아닌가요, 이거? 먹기 좋은 거. 또 오늘 비타민 특집이어서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비타민 C 얘기만 계속 나온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황혜영 씨 식단에서 일단 비타민 D 점수는 어떨까요, 박사님? 비타민 C에 비해서요. 황영 씨 이제 가족 밥상을 보니까 비타민 D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아시는 것처럼 햇빛이잖아요. 네. 음식동에는 주로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제 생선 쪽이에요. 고등어라든지 갈치, 연어 같은 생선 기름 속에 비타민 D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표고버섯 말린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비타민 D가 많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비타민 C는 많은데 비타민 D는 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유를 하게 되면 생리를 안 해요. 가성폐경기랑 똑같거든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갑자기 급변하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뼈가 많이 약해져서 특히 산후에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비타민 D 수치를 굉장히 잘 챙기셔야 되고 또 모유에 딱 하나 부족한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예요. D. 그래서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모유만을 먹일 경우 분유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100% 모유 수유만 할 경우에는 아이에게도 따로 비타민 D를 챙겨주세요라고 권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애들 전 먹일 때 저 텐마루에 가서 햇빛 쬐면서 먹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음식 섭취 못하면 햇빛에만 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햇빛?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애들 또 햇빛 쐬고 뭐 이러면 이 네. 9시간이나 10시간 후에 또 숙면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꼭 아침 먹고 한 9시, 10시쯤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햇볕을 좀 산책을 시켜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좀 굉장히 좋은 것 해결되는 중에 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사실은 비타민 D는 하늘이 준 보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만 잘 쐬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 10시부터 2시나 4시 사이에만 쬐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11월부터 뭐 내년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왜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조량 문제랑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비타민 D를 여자들은 먹어줘야 자외선 차단제를 막 발라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11월에서 3월까지는 햇빛을 받더라도 그 햇빛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는군요. 네. 또 북위 먹어줘야 35도 되나요? 이상 지역은.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를 먹던지 아니면 음식을 이 비타민 D가 많은 거를 먹던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 근데 햇빛이 충분한 때여도 오영실 씨 말씀처럼 여자들은 타기 싫어서 차단제를 완벽하게 바르거든요. 그게 그건 억울한 어떨까요? 게요. 유리창에서는 자외선이 투과가 돼서 기미는 생기면서 그 투과되면서 햇빛량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면 비타민 D는 튕겨내면서 기미만 생기네요. 네. 사실은 이제 백인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도 잘 흡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황인종이라든지 흑인종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돼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선크림을 바르면 우리가 보통 SPF라고 하잖아요. 그게 8만 돼도 비타민 D가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50, 최소 20, 30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면 8만 걷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8만 걷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딜 걷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에요. 얼굴을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돋보기 들고 다녀야겠네. 이러면서 얼굴이 태워야겠네. 나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피부가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면 얼굴 버리고 먹어야지. 뼈먹은 챙겨야 되나요? 얼굴 지키면서 비타민 D를 먹읍시다. 먹어야 돼. 저도 유일하게 먹는 게 비타민 D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꼭 비타민 D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아기들한테도 비타민 D는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도 들었는데 사실 특히 임신 중에 기미주근깨가 임신 중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해서 신경 쓰느라고 차단제를 열심히 발랐더니 그런 엄마들이 많아서 뱃속에서부터 비타민 D가 결핍돼서 나오는 애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임신 중에도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중요해서 최근에는 이제 기본 산정 검사에도 비타민 D 수치를 많이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종합 비타민을 그래서 다 들어있는 거를 먹는데 그러면 비타민 D가 종합 비타민에 안 들어 있어요. 종합 비타민 속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은 뭐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D 흡수를 위해서는 기름을 같이 먹어야 돼요. 코코넛 오일을 그래요. 또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합 비타민 먹는다고 비타민 D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독 따로 또 챙겨 따로 먹어야 먹어야 되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비타민을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흡수율이 더 높다고. 네. 한다고 막 그래. 아, 그래서 음식 안에는 지방 성분이 조금 있으니까. 네, 맞아요. 비타민이 어렵네. 어렵다, 비타민. 여자보다도 더 어려운데요, 비타민이. 쉽지 않네.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96%, 남자는 91%. 거의 다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거죠. 특히 황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수막종이 있었잖아요. 비타민 D는 암을 예방하는 항암 비타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갖고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얘하고 작용해서
수용체를 접어서 암을 억제해줘요. 암을 터트려버리는구나. 2013년 그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국민들한테 가장 부족한 그 영양소가 비타민 D였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 대안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요 음식 피라미드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음식 피라미드를 보면은 밑에 있는 거는 좋은 음식들, 피라미드 올라갈수록 보면은 피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음식 피라미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은 먹더라도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으라는 게 요새 트렌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아까 비타민 D가 많은 것들이 말랭이 종류가 그쵸. 많다고 하셨잖아요. 뭐 그러면 네. 채소들도 햇빛을 쐬면 D를 자기네들이 합성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말리지 않았을 때 비타민 D가 전혀 없다가 햇빛에 말리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표고버섯도 젖은 표고버섯은 많이 없는데 말리게 되면 표고버섯 한 5개만 먹어도 하루 그 비타민 D의 권장량이 보충이 된다고 하죠. 그 저기 뭐야 그 뭐 식후 30분 있잖아요. 알약도 비타민도 그냥 공복에 먹는 게 좋아?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먹는 게 좋아? 맞아요. 식사 중이죠. 맞습니다. 비타민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식사 중이에요? 그 반찬이에요. 5대 영양소 하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칼로리잖아요. 그럼 얘 칼로리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먹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기는 사실은 식사랑 같이 먹는 게 제일 편해요. 반찬 많을 때 그럼 비타민을 넣어가지고 막 그럼 되죠. 나물을 묻히고 네. 막 하면 되겠네요. 아, 실질적으로 비타민 가루를 반찬에 넣는 반찬에다 경우도 그냥 있어요? 넣어갖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좀 시큼한 거에다가. 괜찮겠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최고의 비타민은 밥상 위에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의 비타민이 되어줄 구원 재료가 지금 이 테이블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고의 비타민 재료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채소나 과일 중 채소, 과일 쪽이 아닐까? 네, 일반적으로 일단. 좀 상큼한 거 떠올리게 네. 되잖아요. 오렌지나 레몬. 네. 네, 약간 육지 쪽으로 최초로 뭐 양 같은 거라도 한 마리 오늘 뭐 양갈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양 정도는 해줘야죠. 왠지 의상에서 좀 느낌도 있고요. 김경호 씨 헤어스타일에서도 약간 그 양 같은 그런 느낌. 자, 과연 여러분의 예상대로 뭐가 올라올지 오늘의 구원 재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자, 밥상 위의 천연 비타민은 과연 뭘까요? 오늘의 구원 재료 공개합니다. 뭐지? 약초 같은 거 같은데요? 야채. 이거 시래기. 밥상의 비타민을 확 채워줄 오늘의 비타민 구원 재료는 바로 시래기였습니다. 네. 정말 이게 박수 받을 만큼 굉장히 비타민 많다고는 들었어요. 네. 근데 좀 우습게 봤어요. 쓰레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 어감이 사실 이게 넓은 게 많지 시래기가 뭐. 어감이 좋지 않고요. 또 시장에 가면 이런 애들이 막 널브러져 널려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런데 그런데 이게 전략식자재가 되고 있는 게 강원도 양구 같은 데 가면 이 시래기를 위해서 별도로 무를 기르는 그런 시래기를 야채밭이 위해서. 시래기용으로. 네. 보통은 우거지랑 시래기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우거지하고 시래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거지는 그 배추 잎을 말린 거고요. 시래기는 우리가 이제 무 딱 잘라내고 그 위에 부분들, 그러니까 무청을 말린 게 이제 시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시래기라 그래요? 이거 쓰레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정말 창피하다. 물어볼 걸 물어봐라. 왜 시래기라 그러냐고 대체. 이 시래기가 그런 누명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예빈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냥 봐도 외관상 그 말라버린 약간 그래. 생겼잖아요. 사우나 가면 많이 걸려있고. 쓰레기
시래기에 뭐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멀리 이제 인도 쪽에서 와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아리아족의 그 언어에 시래기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그 시래기란 뜻이 살아있는 목초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말을 썼다는, 그 시래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소문이어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좋은 얘기네. 우거지하고 시래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비타민은 훨씬 더 시래기가 많으니까 오늘 구원의 밥상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닌가. 우거지하고 시래기는 다 말렸기 때문에 사실은 비타민 C라던가 비타민 D가 다 생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청하고 시래기를 비교했을 때 무청에는 없던 비타민 D가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이 시래기는 비타민 A, B, C, D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청에는 A, B, C까지만 들어있는데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기질의 그 공급원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래기가 사실은 귤보다도 비타민 C가 1.7배 정도 더 들어있고요. 또 당근의 비타민 A보다는 이제 2배 정도 더 들어있다고 해요. 저는 비타민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고 그러니까. 철분이랑 칼슘이 풍부하다고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칼슘까지. 철분, 칼슘 중에서 많이 권해주고 있었고요. 또 갱년기에 골다공증도 골다공증이지만 불면증에도 칼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래기 많이 드시면 불면증에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배고픔을 달래려고 먹었던 시래기가 이제는 정말 비타민의 순보고로 떠오르고 있네요.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은 시래기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야 저희가 어떤 요리라도 만족을 하실 것 저는 같은데. 굉장히 입맛이 촌스러워가지고 둘 다 이렇게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 입맛 없을 때 와이프가 그냥 된장하고 이렇게 시래기 넣어서 그리고 청양고추 좀 넣고 해가지고 그냥 시래기 된장국. 그래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골에 다니다 보면 담벼락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시래기를 살려면 이렇게 무청을 정말 사서 저희가 말리지 않으면 마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려놓은 구할 수 시래기를 없는 재료이기도 없더라고요. 해요. 일단 두 분에게는 시래기라는 구원 재료가 합격점을 받았고요.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철 이 시래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 드시면 비타민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흔히 먹는 시래기 된장국 정도로 저희는 구원의 요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유성남 셰프님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요. 제가 오늘은 그 시래기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구원의 밥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밥상 차려볼게요. 일단 요리 제목부터 여쭤볼까요? 네, 오늘 구원의 밥상 그 제목은요. 네. 이런 시래기 같은 비타민을 난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라. 시래기 같은 비타민을 받는다. 아이, 황혜영 씨가 귀여운 거는 정상이지. 여기 최고지, 최고. 귀여운 거. 좀 무뚝뚝하게. 무뚝뚝하게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시래기 같은 좋은 비타민을 받는다. 이러면은 허스밴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 보여줘야지. 저는 근데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전라도로 한번. 저런 거 하면 진짜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전라도 해봐요. 버전은. 이런 시래기 같은 좋은 비타민을 받나 요거 써. 요거 우리가 편집해서 예고에 꼭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햇빛을 대박 나겠다. 느낌 좋다. 오늘 오는데. 쓰레기만 나오고 갈 거야. 요리 설명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시래기. 네, 시래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생선찜 같은 데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맛으로서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는데요. 또 오늘 생선 요리를 또 자주 안 하셨으니까 또 괜찮겠네요. 네, 이제 오늘은 코다리를 준비했어요. 코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에 말렸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거를 할 때 설탕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요. 단맛을 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오늘 간 말랭이를 넣어서 단맛을 좀 보충을 해줄 거고요. 얘네가 다 비타민 D 덩어리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도 많고. 뭐 그다음에 나머지 양념들은 비슷합니다. 뭐 고춧가루하고 실고추나 네. 다진 마늘, 약간의 다진 생강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약간 전형적인 한식 재료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래기 같은 경우는 사실 1시간 정도를 끓여가지고요. 한 하루 정도를 좀 불려야 충분히 좀 부드러운 식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인 다음에 불린다고요? 그 물에 그냥 담가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5번, 6번 정도 맑은 물에, 흐르는 물에 헹궈내셔가지고요. 짜셔가지고 이제 뭐 볶음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이런 오늘처럼 찜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우선은 제가 코다리 손질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요. 지느러미.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고 찜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건 또 무죠. 물을 또 짜박하게 또 먹는 맛이 있으니까 무가 들어가면 또 단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찜 종류가 시간을 좀 걸려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타는 거를 갖다가 또 좀 막아주는 거죠. 바닥에 촘촘하게 깔아주시고요. 초보 주부들이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하다가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죠. 물을 빼먹었을 경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바닥이 또 타질 않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래기를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길면 먹다가 끊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좀 깔아주시고요. 손질하고 코다리를 이렇게 좀 쭉 촘촘히 깔아주세요. 쉽네. 진짜 쉬운데요? 여기다 양념장만 부으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먼저 불을 좀 올리겠습니다. 불에다가요. 그리고 약간의 다시마 육수를 좀 미리 좀 부어줄게요. 육수.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양념장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죠? 파. 마늘. 파마늘 기본이죠. 그렇죠. 생강. 네. 그리고 양파를 한 4배 정도. 파도 조금. 씹히는 맛을 즐기는 파가 있고 향을 그렇죠. 돋구는 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요. 근데 뭐 재료가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저 정도 동네 바보도 하게 됐어.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요, 그 간장을 부어서 조금 그 농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좀씩 넣어주는데요. 들기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찜인데 들기름을 넣나요? 네, 이 들기름 같은 경우는 필수 지방산이 좀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시래기가 이렇게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들기름이 들어감으로 부드럽게 식감을 아까 바꿔주는 비타민 거예요. D가 기름을 만나야 몸에 잘 흡수가 된다고 해주셨으니까 이거 괜찮은 레시피 그렇죠. 같아요. 네. 그다음에 참깨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넉넉하게 만드시고요. 자, 불이 올랐어요. 끓고 벌써 있어요, 이제 끓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말랭이도 좀 충분하게 넉넉하게. 여기 이거 신기하다. 말랭이도 넣고 들기름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이렇게 넉넉하게 좀 올려주세요. 위에다가. 네. 얼마나 해줘야 돼요? 보통 찜 요리 같은 경우는 2, 30분 이상 끓여주시는 게 사실은 맛이 좋아요. 아니, 코다리 시래기 들어가면 난이도 있는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너무 간단해요. 쌈장보다 더 간단해. 근데 시래기가 한 단 남았어요. 네. 어떡하죠? 아까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 조리하는데 또 맹숭맹숭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먹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래기 우리 주먹밥. 쌍둥이들을 위한 식단 아닌가요, 이거? 자, 야, 너무 배려심 넘치신다. 사실 자, 이- 매운 시래기찜을 애들이 못 먹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주먹밥 같은 경우는요, 현미 쌀에다가 김가루하고, 그 다음에 시래기하고, 쇠고기 다짐육, 당근, 약간의 그 다진 파, 마늘, 그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고기를 좀 먼저 볶아야 돼요. 근데 볶으실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들기름에다가 양파하고 마늘을 먼저 좀 볶아주셔야 돼요. 저기요, 황혜영 씨가 그 아까 그 식단도 직접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그게 상상이 안 가서 그랬는데 저 소고기 좀 직접 한번 좀 볶아줘봐요. 아, 요리하는 네, 황혜영. 한번 보게. 언제 봐? 팬 잡는 것만 봐도 해본 그렇지. 일을 하지 안 해본 일은 카우좀 나오죠. 좀 볶는 것 좀 한번 봅시다. 한번 주방에 네. 쓰는 황혜영 모습. 셰프님 모시겠습니다. 이거 먼저 그냥 네, 볶으면 되나요? 그거 먼저 볶으시면 돼요. 자, 그 사이에 저는 주먹밥이니까 시래기를요, 아주 곱게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할 분담이 잘 되네, 뭐. 예, 아우. 오, 다소곳해요, 다소곳해요. 요리하는 요정 같아요. 이렇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소고기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간장이요. 간장 살짝 간해주고요. 아유, 근데 되게 야. 잘하시네요. 해본 여자 맞아. 이게 고기가 다짐육이 뭉칠 수 있는데 그걸 다 풀어가면서 볶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다 보니까요, 약간의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 아우, 저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말린 감이나 먹고 싶대요. 여기도 좀 좋아요. 우리도 먹을 줄 알아. 냄새가 좋아. 근데 잘하시네요, 진짜.
이유식 할 때 불 앞에서 한 20분씩 계속 적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볶아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모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먹고 와서 박수 받기 볼에 좀 넣어주시고요. 황혜영 씨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하고 양파라든지 이런 거 같이 좀 넣어가지고요. 살짝 볶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간장간 살짝이요. 아, 고소한 냄새 나네요. 아니, 저 코다리 찜도 기대가 되지만 이 주먹밥도 의외로 또 기대가 되네요. 이 향을 맡아보니까요. 자, 이렇게 볶았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김가루 뭐 좋아하시면 좀 넉넉하게. 자, 이렇게 충분히 잘 저어주셨으면 뭐 장갑 끼시고요. 뭉치시면 돼요. 한번 뭉쳐보시죠. 아하. 먹을 크기로 이렇게 딱 놔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그 사이에 잠시 코다리를 좀 봐볼게요. 먹기 좋은 떡이네. 크리스마스 색깔이네. 와, 진짜. 저거만 먹어? 저거만 먹기는 진짜 많이 불편한데.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주먹밥과 코다리찜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차리고 한번 맛을볼게요. 네? 어우, 맛있겠는데? 기분이 좋았어 날 이미 내 맘은 그곳으로 푸른 하늘로 무가 아주 잘 물렀네. 아, 요거. 일단 감, 말린 감이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촉촉해요. 무도 간이 잘 뱄고요, 그 시간에. 이 시래기가 좀 짭짤하고 무가 되게 달콤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짠맛이 좀 덜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코다리가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코다리가 살이 살아있어. 너무 맛있어. 비타민 D가 쭉쭉 붙는 것 같은 느낌. 이상덕 선생님, 지상렬 씨, 그 다음에 김경호 씨 다 너무 좋아하시는 숙취 해소에 대해서 최고예요. 아, 예. 이 코다리에 타우린이 너무 많아서 간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니까 술과 같이 안주로 먹게 되면 술이 덜 취하게 되는 거죠. 타우린 성분 때문에. 네. 어때요, 김경록 씨? 네. 맛이? 네. 코다리, 시래기, 감, 주먹밥 뭐 다 조화롭고 또 되게 몸에 좋은 것 같은 평소에 아내의 밥상과 비교하자면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역시 맛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뭐 맛있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니 이걸 먹는데 아까 하나도 안 아파요. 2, 3개월 전에 그때는 없었어요. 1년에 한 5,000명 정도의 환자분이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다 생각보다는 나는 여성으로 끝이다. 이게 남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남성들도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만 먹으면 청춘이 진짜 회춘이 돼요. 신비의 항암 식물이라고 불리울 만큼 유방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 그래요. 요리 대결 펼쳐주실 두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개그맨들 사이에 요리 솜씨로 유명하시다고 해요. 리코타 죄송합니다. 크랙더 손님들 막 요식하시네요. 또 여기까지. 이거 진짜 엄마 손맛이네. 마음이 확 가네요, 또. 예. 최근에 공개된 레시피는요, 구원의 밥상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 가장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 비타민 이전에 서로에 대한 사랑 아닐까요? 네. 두 분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특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네. 김경록 씨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네. 왜 요즘에 사랑해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혼났거든요. 야, 여기서 하시면 되겠네. 네, 김경록 씨의 사랑의 외침으로 그럼 우리 마무리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밥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내 몸 살리는 구원 밥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김경록 씨. 여보 사랑해. 진짜 구원해줬네.